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총 4건의 논평을 온마이크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 국민 명령이 아니라 개딸 명령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의 인사, 행정, 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 뿐입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13명 중 9명을 비법관으로 구성하고 2명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차장 자리에서도 현직 법관을 배제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고 판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어떤 판결을 내리면 어디로 발령 날지를 계산해야 하는 정치 판사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위헌 논란으로 스스로 접어두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개딸의 명령일 뿐입니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존 재판부를 무력화하고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상권 분립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례에서 보듯 신중히 검토하라는 법무부의 지시는 사실상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로 만든 내란 재판부에 배속될 판사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재판 압력을 느낄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독주로는 사법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통째로 갈아엎으려는 체결인 충동이야말로 독재의 본색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의 원칙부터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종 의무 폐지는 이재명 정권의 이율 배반이자 이중잣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76년간 존속해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지휘, 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간 정부 여당이 보인 행태를 볼 때 과연 이 개혁이 진정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소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들의 이의제기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이들의 파면과 해임을 거론하던 장본인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사법정의라는 소신을 지키기 위한 공직자로서 마땅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자신들의 뜻과 권력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더니 이제와 법을 개정하여 소신행정과 위법 지시 거부권을 외치는 것은 이율 배반적 행태입니다. 이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복종 의무라는 법적 조항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비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음을 자인하는 격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위법한 지휘 감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위법성의 해석은 정권의 의도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지극히 자의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논란 소지가 있거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되어 업무 처리 지연과 책임 전가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명하복의 계급 체계를 유지해온 군은 앞으로 상관의 지시와 명령이 정당한지를 각자 판단하게 함으로써 실전 대응력 약화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됐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검토나 공론화 과정도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혼선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법의 취지가 실제 공직사회에서 책임 회피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이재명 정권 비호의 도구로 악용된다면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또 하나의 태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법 개정보다 정권 스스로가 먼저 투명하고 합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공직자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소신 있는 공직사회를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끝장 토론도 국정조사도 회피하는 비겁한 민주당.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여야가 논의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사실상 거부로 합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참여 요구에도 정청래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큰소리쳤지만 막상 진실을 밝힐 기회가 열리자 뒤로 숨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본심은 처음부터 시간만 질질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의 특혜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개발이익 7,800억 원을 독식한 대한민국 최대의 특혜 비리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가 법무부 등 윗수당한 외압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은 하루아침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재벌이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대장동 일당의 변호인처럼 행동하며 범죄 수익을 낮춰야 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이라 몰아붙이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동원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의 불똥이 튈까 두려워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를 외면한 채 도망치듯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은 친명자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장관입니다. 항소 포기 과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고 항소 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직접 나와 해명을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일입니다. 더욱더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대장동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은 그리고 국민의 시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모르쇠 침묵 회피 전략으로 일관할수록 의혹은 더욱 커집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국정조사부터 즉시 수용하기 바랍니다. 피한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서울 집값 역대급 폭등,
집값 진정 국면 들었다는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 어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은 11호 부동산 대책 등 이재명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집값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규제라며 내놓은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되레 역대급 폭등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반복되어 오던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규제 실험이 또다시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달 새 1.72% 올라 2020년 9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8개월 연속 상승에 올해 가장 많이 올랐던 지난달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동작, 성동, 강진,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한 달 사이에 3% 안팎씩 뛰었고 서울 25개구가 모두 상승세입니다. 이쯤 되면 정책 실패를 넘어선 정책 참사입니다. 전세 월세 시장도 참혹합니다. 서울 21개구의 평균 전세 가격은 11호 대책 시행 전보다 2.8% 상승했고 경기도 12개 시구도 2% 올랐습니다. 노원, 강서, 강동, 은평 등에서 전세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갭 투자를 막겠다며 규제만 더 씌운 결과 전세 매물은 말라붙고 신혼부부와 청년, 서민 등은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 월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11호 대책 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146만 원까지 올라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전월세 44%가 재계약을 할 정도로 이사를 못 가 눌러 산다는 실수요자들의 아우성 또한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은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발표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10월 대비 0.38%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3중 규제로 꽁꽁 묶어놓으니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갈아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집값 폭탄과 전세 대란의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5년간 130만 호를 공급을 말하지만 대체 어디에 어떤 집을 짓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만 쏟아내고 반복할 뿐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나 도심 내 실질 공급 확대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안정은커녕 서민의 한숨과 전세, 월세 폭등만 남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국민의 아우성은 보이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본성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처방이 불안만 키웠다는 냉철한 자기 진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가 서민을 겨눈 순간 그 정책은 이미 실패입니다. 눈만 뜨면 수천만 원씩 튀어오르는 현실을 만든 자해적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절규가 들린다면 지금 당장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실패를 인정해야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